이전 영상에서 효린, 여자친구 케플러의 분석을 한 가치분. 그럼 오늘은 같이. 다음은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가 1차 경연에서 2위, 그리고 조회수에서는 5위를 했고요. 2차에서 3위, 조회수에서는 또 5위를 했어요. 우주소녀가 사실 이런 경연과 지금 조회수에서 꽤 많이 차이가 나는 팀이잖아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대를 보면은 우주소녀가 가장 밸런스가 좋고 포지션마다 탄탄한 멤버들이 있어서 안정적이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경연을 볼 때는 항상 우주소녀를 좀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연을 보시고 현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점수를 높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연 점수는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자연스럽다. 근데 아무래도 조회수에서는 본인들의 스타일이 원래 딱 약간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포지션마다 딱 멤버들이 있어서 그런 구성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우주소녀 member들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다혜소랑 비교했을 때, 케플러랑 비교했을 때 나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이 보고 나이를 뭐 찾아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멤버들에서 나오는 분위기가 조금 더 성숙하고 무거운 바이브가 있죠. 그것을 이 퀸덤을 보는 주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10대들이 봤을 때 이다혜소까지는 그냥 우리 또래라고 느끼고 우리 또래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느끼는데, 우주소녀가 해석하는 방식이나 멤버들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약간 어른들, 약간 우리보다 윗사람들, 그러니까 본인들 코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는 분위기는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연에서는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구성이나 뭔가 흠잡을 곳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주소녀 팬분들 중에서 우주소녀 무대가 그래도 더 아쉽고 뭔가 또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죠. 다른 팬들이 거기서는 우주소녀가 계속 너무 무겁게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일단은 우주소녀가 그런 서사나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은 원래 우주소녀의 스타일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퀸덤2에 참여하는 팀들이 어쨌든 퀸덤1을 보고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퀸덤1에서 아이들이나 오마이걸이나 그리고 뭐 AOA가 관심을 받았던 무대들을 보고 우리도 저것처럼 좀 화제가 되고 싶어라고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사나 퍼포먼스에 좀 더 집중하고, 또 효리님이 또 그런 퍼포먼스의 스케일 크기로 또 점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기도 하지만, 우주소녀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무대에서는 좀 구성을 중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무거워 보이는 느낌은 있을 거다. 그리고 특히 2차 라운드에서는 여자친구의 노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저렇게 무게감 있게 했느냐라고 뭐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그냥 여자친구 원래 버전대로 그대로 하면 무대를 하는 의미가 없죠. 그냥 그걸 따라하는 건데, 이런 퀸덤2에서 본인들이 뭔가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원래 분위기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은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본인들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들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저렇게 컨셉이 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만한 분위기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게 결과론이에요. 누군가는 이게 좋으면 좋다고 하고 누군가는 싫으니까 왜 이 밝은 노래를 어둡게 했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결과론이고, 이렇게 시도할 만한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고 뭐 우주소녀는 나름대로 풀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저는 여자친구처럼 밝게 했어도 저는 결과가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소녀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뭐 고민하는 장면도 나왔지만, 이게 본인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고 최선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닛 대결에서 우주소녀가 좀 더 두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노려봐야겠죠. 우주소녀는 이제 질문들이 많은 브레이브걸스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제 또래분들한테도 인기가 많고 저보다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랬는데 계속 6위를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이때 음악을 좋아하고 이때 음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음악보다 이때 음악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브레이브걸스가 무대를 괜찮게 했는데도 왜 6위가 되느냐, 뭐 적어도 뭐 이 팀보단 잘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 팬덤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경연에서는 팬덤 영향이 한 단계 정도인 것 같아요. 조회수에서는 팬덤 영향이 한 2단계 정도 있을 수 있어도 경연에서는 제가 봤을 때 팬덤 영향이 한 단계?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가 팬덤 영향으로 뭐 한다고 해도 엄청 결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국내 평가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순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브레이브걸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브레이브걸스가 저는 다른 팀들하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브레이브걸스가 좀 더 주목을 못 받게 되는 여러 요소가 있죠. 결국에는 브레이브걸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의 캐릭터와 음악 스타일이죠. 이게 이 퀸덤을 보시는 주 시청자들인 10대들이 봤을 땐 너무 어른 음악인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음악도 아니고 잘하는 음악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제 세대에서도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엄청 많은데, 저도 가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세대에서 노래 되게 잘하는 가수를 요즘 학생들한테 들려주면 이게 노래 잘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노래를 하고 발성을 하는 학생들인데도 그 스타일도 많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예전에 소리내는 비율 자체나 그 창법 스타일 자체가 너무 옛날 방식이라서 이게 그냥 소리 지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그것도 노래를 잘하는 건데, 하나의 발성과 창법으로. 근데 너무 옛날 스타일로 부르면 이게 노래 잘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레이브걸스의 음악이나 퍼포먼스나 안무나 심지어 노래 자체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주 시청자들에게. 그러니까 어필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팬덤 영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청자들, 아무의 팬도 아닌 시청자들을 데리고 들려줘도 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보시는 주 시청자들이 10대와 20대인데 그분들에게 어필이 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춤을 추는 방식도 노래하는 방식도 팬분들 입장에서는 요번엔 잘했어, 이런 스타일은 먹힐 것 같았는데 그건 좀 팬분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는 여기 나와서 마찬가지로 본인들 이름을 알리고 해외에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하는 팀이 K-팝에 있다, 알리는 것에 의의를 가져야 된다. 나라별로 그 선호하는 음악들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는 브레이브걸스의 음악을 최고로 쳐주고 저런 스타일의 캐릭터들, 저런 스타일의 멤버들의 캐릭터들을 또 제일 좋아하는 나라들이 분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좀 알리고 어필하는 데 의의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브레이브걸스는 다음에 유닛 대결에서 제가 저번 리뷰에 말했듯이 탈락을 안 하는 전략으로 잘 가서 좀 열심히 하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 해서, 저는 브레이브걸스의 음악을 좋아하고 신곡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방송에 어울리지는 않는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예를 들어 예전에 나는 가수다를 할 때요, 다양한 가수들이 섭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우리가 기술적으로 가창력이 좋다는 가수들이 섭외됐다가 이후에는 그 제작진들에서도 좀 다양한 보컬을 보여주자 해서 음악성이 있는 보컬들도 막 섭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울리지 않은 보컬들이 많이 섭외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가수들이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조규찬님 같은 가수들도 섭외됐다가 바로 광탈을 했거든요. 근데 조규찬님이 굉장히 음악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잘하는 보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가창력을 그런 경연에서 대결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성량도 비교하게 되고 발성도 비교하게 되고 공명도 비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기술적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조규찬님이 어쩔 수 없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보컬은 아니에요.
조기찬님은 되게 섬세하게 음정을 표현하고 그 노래 가사를 본인이 만든 사운드와 함께 아주 표현을 잘하는 보컬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김범수님, 김현우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조기찬님은 가니까 점수를 못 받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 경연 프로에는. 하지만 이제 제작진들은 이런 음악도 있다, 이런 보컬들도 있다고 섭외를 했고 조기찬님도 거기에 응해서 나갔지만 바로 탈락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조기찬님이 음악을 못한다거나 노래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런 기술적으로 가창력을 평가하면은 그 다른 참가자들보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브레이브걸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브레이브걸스 음악을 저는 좋아하고 좋은 음악을 하고 있고 그런 자신만의 색깔과 자신만의 장르를 가지고 의의 있는 음악을 하고 있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연에 와서 지금 10대들이 많이 보는 방송에서 해외에서도 K-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대부분 10대거든요. 다양한 연령층이 있지만 주 팬덤은 10대들인데 그 10대들이 보고 공감을 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음악과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브걸스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この番組は 같이 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달의 소녀입니다. 이달의 소녀가 약간 점수를 더 받고 있는 경향은 있어요. 이것도 저는 브레이브걸스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달의 소녀가 1차 때 코로나 때문에 참여를 못해서 꼴등 처리가 됐지만 사실상 이달의 소녀가 1차 때 나왔으면 저는 1차 경연 이제 조회수는 4위를 했는데요. 이것도 우주소녀보다는 높게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달의 소녀의 팬덤도 우주소녀보다 약간 많거든요. 근데 이달의 소녀가 이제 K-팝을 좋아하는 10대, 그러니까 퀸덤을 보시는 10대, 그리고 K-팝을 주로 소비하는 10대한테도 더 적합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우주소녀보다 항상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2차 때도 이달의 소녀가 경연에서도 2위, 유튜브 조회수에서도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달의 소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이다 라고 생각해. 일단은 이달의 소녀는 모든 게 좋은 게 1차 때 코로나로 빠지고 그리고 지금 블록베리가 재정난 때문에 뭐 해산이 되니 마니 이런 상황에 스토리가 입혀졌죠. 그래서 그런 팬들이 집결할 수 있는 스토리, 그리고 부동층들, 관심이 없던 팬들이 그래도 관심이 갈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달의 소녀를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달의 소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그 퍼포먼스,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좀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가사 내용이 좋은 내용,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볼만한 퍼포먼스들이 많아요.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는 팀인데, 그래서 국내에서도 팬덤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지만 특히 해외에서는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BTS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깊이 있고 진솔한 얘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달의 소녀 그것 때문에 해외에서 팬들이 많이 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요번에 퀸덤2를 통해서 아까 말한 그런 스토리 때문에 이달소에 좀 마음이 가서 봤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접해도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달소가 가장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거기에다가 이달소는 사실 우주소녀랑 겹치는 나이대에서 약간 어린 나이대인데, 사실 뭐 거의 비슷한 나이대인데도 그냥 보면은 우주소녀보다 한참 어려 보여요. 그 캐릭터들이, 멤버들의 캐릭터들이. 그 분위기 자체가, 느낌이 좀 더 프레시하고 영하고, 그래서 주 시청자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래로서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고 캐릭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연관돼서 이달소가 가장 좋은 포지션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달소가 지금 무대의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정도는 점수를 더 받고 좋은 분위기를 얻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유닛 때 어떤 형식으로 이달소가 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달소가 이제까지 한 음악을 보면은 신곡 발표에서는 또 좋은 음악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분위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요번 퀸덤2를 통해서 효린님이 확실히 재발견이 돼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은 당연한데, 그래도 솔로고 효린님이 엄청나게 막 K-팝으로서 해외에서 엄청 막 수혜를 받을 포지션은 아니기 때문에 효린님이 이제 재발견으로 한동안 더 많은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지만 가장 큰 수혜는 결국 이달소가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소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런 흐름으로 이어나가는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원래 퀸덤2가 팬덤 영향이 큰 방송인데 아까 말했듯이 투표단을 엠넷이 꽤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건 근데 예전부터 해오긴 했지만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팬덤 영향이 엄청 크진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로 한 단계 정도지 원래 그대로 팬덤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 아무리 효리님이 잘해도 팬덤이 꼴찌였는데 압도적으로 계속 1위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팬덤 영향이 진짜로 이 퀸덤2가 완전 팬덤 노름이라고 치면은 그래도 아무리 무대를 잘해도 팬덤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은 꼴등이었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오긴 힘들잖아요. 그리고 팬덤이 가장 많은 케플러가 글로벌 평가에서도 계속 4위, 5위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팬덤의 힘으로써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계단 정도다. 그리고 팬덤이 없어서 떨어질 수 있는 것도 한 계단 정도다. 라고 보이지 않나. 그래서 각자 뭐 응원하는 팀들이 있겠지만 저는 퀸덤2에 참여해서 모든 팀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제가 이거 저번 리뷰 때 로드 투 킹덤을 했으면 더 재미있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로드 2를 먼저 하고 거기서 우승자가 퀸덤에 참여를 해서 퀸덤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킹덤을 봤을 때 로드 투 킹덤은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케플러가 여기 바로 참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로드 2를 할 거면 먼저 로드 2를 하고 퀸덤 2를 했었어야 되는데 퀸덤이 했기 때문에 로드 2는 하려고 하면 다음 퀸덤 3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계획이 없는 게 맞아요. 저는 그때 그냥 제 바람을 얘기했던 거고 계획이 없는 게 많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소모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루머도 많고 좀 억가도 많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공개되는 풀버전은 보정을 안 하고 그냥 올리고 있고 방송은 마스터링을 해서 보정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 어느 팀은 보정을 유리하겠다 어느 팀은 보정을 불리하겠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풀버전까지 다 보고 있는데 풀버전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노보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애초에 보정을 한 상태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따지면은 녹음을 하고 나서 하는 보정은 아니지만 현장에 있는 사운드를 우리가 그대로 듣는 건 아니죠. 이미 믹서를 통해서 보정이 된 상태를 거쳐서 녹음된 걸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풀버전이라고 해도 근데 어쨌든 좀 더 이제 생생한 녹음이 되는 거고 그것을 한 번 더 마스터링 보정을 거친 것을 방송으로 듣는데 저는 퀸덤2는 보정을 엄청 세세하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그 볼륨도 맞춰야 되고 톤도 맞춰야 되고 그 전에 뭐 인터뷰하고 대사하는 것들하고도 맞춰야 되니까 보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방송분을 그냥 넣으면은 음량 차이도 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정을 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본인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전체 톤을 맞추는 그 보정 세팅값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 다 집어넣고 정말 이상한 부분만 조금씩 건드리는 것 같은데 거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이제 프로그램 편집상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한 보정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크게 보정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훨씬 이거 되게 잘하게끔 만들려면 보정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역시 좀 생생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풀버전을 보는 게 더 좋겠죠. 저는 보면서 최대한 이 방송이 논란거리도 적게 진행이 되고 있고 팀들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고 있고 제작진도 그런 걸 많이 노출하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저는 퀸덤2가 만족이 되고 아무래도 킹덤1 때는 신선함이 있었고 그때 막 처음 보는 장면들도 있었고 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도 해? 막 이런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처음 봤었고 그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이후에 많은 팀들이 다른 방송들에 나가서 또 본인들 유튜브에서 나왔던 방식으로 퍼포먼스도 하고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큰 감흥이 없는데 근데 퀸덤 1 때 느꼈던 그런 임팩트를 받고는 싶어 하니까 거기에서 좀 기대감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있죠. 보면은 약간 루즈해지고 긴장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런 걸 감안해서 봐도 킹덤2도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10대들에게 역시 화제를 많이 받고 있고 순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률은 퀸덤 1 때랑 비교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률이 높지는 않은데 역시 주 시청자들인 10대들이 대거 스트리밍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청률은 계속 이런 10대를 타겟으로 하는 K-POP 방송들은 시청률이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가들은 또 오히려 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외에서 수익이 그렇게 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해외분들은 은근히 뭐 이런 유니버스 같은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저러 결제도 많이 하고 굿즈도 굉장히 많이 사서 사실 방송국들은 예전에 프로듀스 한창 인기 있었을 때 초반에 그때 시청률이 높았을 때보다 지금 수익은 더 늘었어요. 이 방송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들은 더 국내 시청자분들보다 그러니까 이 본방보다는 이 콘텐츠 플랫폼에 올릴 클립이나 추가 예능 방송 같은 것들에 더 신경을 쓰고 해외 팬들에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점점 더 콘텐츠 제작 방식을 바꾸고 있고 또 이런 팀들의 구성이나 프로그램 방식도 해외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기 때문에 자극적인 건 좀 더 줄어들고 해외에서는 그게 별로 자극도 안 되니까 그런 악마의 편집이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청자들은 조금 더 재미가 없어서 떠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 K-POP 파이는 점점 커지고 해외에선 반응이 높아지고 수익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연령대,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또 국내 팬들과 해외 팬들의 평가는 점점 더 괴리가 생기는 분위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닛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신곡 대결 들어가면은 피날레인데요. 유닛 평가에서 기존과는 다르게 또 되게 다양한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같이 또 보고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은 커뮤니티 탭에 공지를 하고 당시에 K-POP 리뷰를 할 건가 아니면은 다른 주제가 있는 건지 미리 공지를 하기 때문에 K-POP 리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들어오셔서 퀸덤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K-POP에 아니면 J-POP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셔도 되니까요. 그거 확인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